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 규모가 152mm 기준 약 1200만 발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포탄을 실은 2만 8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2mm 포탄으로 환산했을 때 1200만여 발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포탄을 넘어 미사일, 자주포, 심지어 전투 병력까지 파견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현재도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우방국과 협조해 최신 동향을 재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지난 1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산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거대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4시간 내내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포탄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포격 시스템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실전에서 효과적인 무기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정보부대가 입은 피해의 60%가 북한산 무기를 이용한 포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북한 무기를 실전에서 파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13일 텔레그램 채널에는 동부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드론이 북한제 75식 다연장 로켓을 타격하는 장면이 게시됐습니다. 지난달에도 북한산 M1991 방사포를 드론으로 파괴한 영상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전쟁을 통해 자국 재래식 무기의 실전 성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전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은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청소년 1000명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항목 중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아동 청소년 응답자의 39.6%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가 38.6%로 뒤를 이었고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는 21.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등이 뒤를 이었으며 문화가 크게 발달한 나라는 6.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성인 응답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가 꼽혔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한 나라는 3.1%로 가장 낮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 잘 갖춰진 의료 환경, 질 높은 교육,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로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불안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국가 선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떤 가치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나라는 안전과 복지, 차별 없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나라였습니다. 알파벳 산하의 신약 설계 조직 아이소모픽 랩스가 인공지능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의 인간 대상 첫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장이자 구글 딥마인드 최고 사업 책임자인 콜린 머독은 우리는 임상시험 단계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소모픽 랩스는 2021년 딥마인드에서 분사해 설립된 조직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기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에 집중했지만 이후 DNA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까지 예측 가능한 범용 모델로 발전하면서 AI 기반 신약 설계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기존 신약 개발의 경우 실험실에서 끊임없는 실험을 반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소모픽은 실제 실험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AI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실험 없이도 효과적인 분자 설계가 가능하다는 혁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자들은 작은 변화만 주는 대신 훨씬 대담하고 빠른 시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한 번의 컴퓨터 설계 라운드로 신약을 완성하고 단 한 번의 실험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식이 정착된다면 기존의 5년에서 7년에 달하는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고도 신약 승인을 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소모픽은 현재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와 협업 중이며 최근 6억 달러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전문가와 제약업계 베테랑을 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약 설계 엔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후보물질 개발도 활발합니다. 암과 면역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 중이며 임상 초기 단계 이후 라이선스 아웃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머독 대표는 우리는 임상 진입 직전 단계에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약의 임상 성공률은 약 10%에 불과하고 개발비는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AI가 속도를 높이고 비용은 줄이며 성공률을 높이는 세 가지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이소모픽의 자신감입니다. 딥마인드 CEO이자 지난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는 AI가 향후 10년 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인간의 건강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직접 제작한 일본 드라마가 현지 시장을 석권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제의 중심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입니다. 이 작품은 공개 직후 일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1위에 올랐고 동시에 한국 원작 드라마도 2위에 오르며 이례적인 쌍끌이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리메이크가 아닌 원작과 제작진 모두 한국이며 배우만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일본 업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의 숲,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기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제작 전반을 이끌며 K-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을 일본에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매체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고품질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드라마는 마라맛 복수극의 통쾌함을 강조한 반면 일본판은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 양국 스타일이 융합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작 발표회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등 전례 없는 시도도 눈에 띕니다. K-컨텐츠의 일본 진출은 이 작품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파트너, 괴물 등도 일본판으로 제작돼 방영 중이며 오는 8월에는 한일 합작 드라마 소울메이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CJ ENM은 일본 지상파와 협력해 로맨스 드라마 하츠코이 도고지를 선보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가 일본 드라마 시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에서 검증된 제작력과 IP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방송사 중심이 아닌 전문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제작이 가능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OTT 기업들도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콘텐츠 허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류가 일본 내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덕분에 리메이크 수요도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이 일본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